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요거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구리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돈은 없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방송대, 이 방송대가 아니라 방통대입니다. 방통대 졸업하면 취업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 삼국지의 방통 말고요. 예, 저 방통대는 방송통신제야. 그리고 여기는 어떤 데입니까? 4년제입니다. 4년제. 그래서 졸업하면 학사 인정이 돼요. 이게 방송통신대학이 좀 이게 좀 보통의 대학교는 좀 다른 게 있는데 굳이 학교에 그 뭐야 학교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 저도 방송통신대학을 뭐 정확하게 안다. 이거는 잘 아니거든요. 이것도 참 말이 많은데 그러면 저한테 이걸 왜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동그리님은 저한테 이걸 왜 물어보신 거야? 방통대 어, 진학 목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취업 목적으로 방통대는 가지 않습니다. 방통대는 방통대를 가는 분은 드물어요. 취업 목적으로. 왜냐면 방통대 취지 자체를 아시면 돼. 방통대가 사실 일반적인 대학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대학교. 왜냐, 방통대 취지 자체가 사실 일반적인 20대 사람들의 어떤 20살, 21살 있죠. 이 수능 치는 사람들, 대학,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게 아니라,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어린 나이 때부터 사회 진출해가지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그러니까 배움의 허들이 낮은 사람들. 나이 먹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게 방통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교는 좀 다르죠. 설립 목적이. 그래서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취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학교라기보다는 이미 취업을 한 사람들이 보통 대학 이제 그 직장 승진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보면 어 이거를 무조건 취업을 하겠다기보다는 이미 취업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대학교면 그냥 그냥 순수 그 학생만 가야지. 왜 일하는 사람들이 대학교를 다녀? 아니 대학교 갈 시간이 있나? 일반적인 대학교로 가면 대학교 갈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인 대학교로 가면. 일반적인 대학교 낮에 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낮에 근무하는데 어떻게 대학교 다녀요? 보통 야간은 다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 야간대는 인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야간대도 얼마 없잖아요. 왜냐 야간대가 일반 어떤 학교의 수업의 한 반절 그 정도밖에 못해요. 석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취업하는 사람들이 방통을 왜 다니까? 이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다른 대학교하고 다른 장점이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려면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의 본관 건물 가서 학과 사무실 가서 시간표 보고 그 시간표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방통대는 사이버로 이루어집니다. 출석 의무가 없어요. 자, 이거 보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수업을 듣고 싶은 시간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직장인들이 대학교를 못 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시간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직장이 묶여있는 시간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주간에, 원래 보통 많은 대학들이 주간에 수업을 하잖아요. 아, 네, 영범님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빈손 오시면 안 되고요. 양수 카드 하고 오셔야 됩니다. 빈손 오시면 제가 쫓겨낼 거예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 직장인들은 마음대로 이제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모바일로 뭐 집에 컴퓨터, 집에 퇴근하고 컴퓨터로 본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왜 직장인 복장 하신 분들이 가끔 보면 스마트폰이나 이제 PMP 이런 걸로 막 예전에 노트북 같은 걸로 공무원은 아니에요. 근데 정서적 같은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방통대예요. 저 그런 사람들 몇 번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보통은 그러면 왜 취업한 사람들이 많냐 하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데 일정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고졸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 방통대학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졸일 거예요, 고졸. 대부분 고졸로 취업한 사람들.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회사에 다닌 것까지 좋았는데 다니고 나니까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4년제 출신들하고 이제 월급 차이도 많이 나고 월급 차이뿐만 아니라 이제 진급 차이도 많이 벌어지는 거야. 아, 동구리님. 아유, 감사합니다. 2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방통대 다니는 사람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이런 이유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예, 따집니다. 정말 따져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 따집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여상 나하고 졸업했다가 4년제 공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 승진을 못해가 대리까지 가는 게 특히 고졸들 대리까지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막 보면 만년 사원도 많고요. 특히 여자분들. 그래서 진급의 벽을 느끼니까 진급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일정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너 진급하고 싶으면 조업장 하나 가지고 와. 이렇게 요구하는 회사들이 알게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나마 이제 방통대 들어와가지고 하는 경우. 여러분들 최근에 한 영화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영화 중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아시죠? 거기도 보면 진급하려고 토익 시험 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무실에 이제 고졸로 들어갔던 사람들, 여상 출신들 나오잖아. 안 봤어요? 순도타순이 봤을 거 아니야. 여자분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영화. 실제로 그런 경우 졸라 많아요. 뭐 토익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일정 이상 학력을 요구하든가 그냥 진급하는 경우는 없어요. 고졸들이. 그러니까 고졸들이 회사에 오래 전속하고 싶고 월급 많이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진급 안 시켜주니까 야 졸업장 가지고 와라. 아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영화 잘 만들었어. 그 최근에 한 영화입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큰 데일수록 더 요구해요. 큰 곳일수록. 그 영화 배경이 대기업 아닙니까? 더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회사에 좀 대리 진급하고 싶고 그냥 대리 안 달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야간대나
방송통신대학 가는 거예요. 진급하려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도 옛날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고졸들이 엄청나게 차별받았습니다. 고졸들이 차별받아가지고 만년 사원, 뭐 15년째 사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여자분들 왜 여상 졸업하고 들어가신 분들 있죠. 집 어려워가지고 대학교부터 못 밟아보고 바로 이제 취업기에 들어가신 분들. 그런데 가면 뭐 대기업에 하더라도 20년 동안 일했는데 만년 대리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회사에서도 이제 그러면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해서 뭐 부장 못 달더라도 차장은 달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고졸은 그런 진급 체계를 안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리한 걸 많이 맛보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개선 있다고 지금도 남아있죠. 알게 모르게.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여자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계나 뭐 총무 쪽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맞장구 치실 거예요. 고졸이 그 회사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 그만큼 힘들어요. 뭐 생산직은 모르겠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어 이제 4년제 졸업한 거 이제 4년제 졸업한 것과 동일하게 이제 학사 인정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등록금이 쌉니다. 한 100만 원 이하일 거예요. 100만 원. 한 학기당 100만 원 이하. 그래서 나이 먹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죠. 차별. 근데 우리나라 어쩔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 학벌주의잖아, 학벌주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차별 안 하게 되면 그 4년제 가려고 그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12년 동안 공부하고 비싼 등록금 내서 대학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고졸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긴 한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만약 똑같이 비슷하게 해버리면 고생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4년제 비싼 등록금 내가지고 그 받고 시간과 돈을 투자한 사람 어떻게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진학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목적으로 가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제가 알기로 취업하기 위해서 간다? 네, 드물어. 보통은 이제 제가 방통대 또 많이 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도 많아요. 고졸로 공무원 어, 고졸 공무원 이제 공무원분들도 많이 공무원분들도 있고 그리고 공기업 분들도 많이 네, 수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공무원도 공기업을 왜 듣냐? 아니 공무원 공기업 그 어차피 뭐 호봉제고 망고땡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단에서 진급할 수 있죠. 말단에서 뭐 6, 8급 체육까지는 학벌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한 5급 정도 가잖아요. 6급에서 5급 정도 가면 학벌을 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말단 직급에서는 이게 학벌을 안 보는데 6급이나 5급 뭐 과장급 되잖아요. 그러면 봐. 왜냐하면 이게 성적만은 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도 보거든요. 스펙적인 부분도 봐요. 그래서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이제 6급에서 5급 달려고 했을 때 좀 그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방통대 지나가신 분들 좀 있어요. 경찰 쪽에서도 보면 예전에 경찰청장 하셨던 분들도 보면 고졸인데 이제 방통대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방통대로. 호 선생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일찍 들어와가지고
빨리 호봉 채워서 한 40대 정도 됐을 때 20년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한 6급 달았을 때 5급 달 때 이제 그때는 학부를 보니까 그때 이제 수강을 하는 거죠, 방통대. 보통 이제 반통대가 약간 그런 거예요. 만학도들 위한. 그러니까 방통대 설립 목적 자체가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 늦은 나이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공부하고 싶은데 그 공부할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닐 만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나 시간대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대가 없으면 방통대 사이버대 같은 게 없으면 요즘에 없었으면 지금 직장인들 고졸로 들어간 사람들 대학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닐 겁니까? 야간대가 있긴 하지만 야간들이 지금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왜 아까 그 취업이 힘드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이게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자, 이 방통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격대학이라 불러요. 원격대학. 그러니까 대학교는 맞는데 원격대학. 자, 원격대학이 방통대에 해당이지만 사이버 대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사이버 대학도 동일해요. 이걸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한 거는요. 그, 그 정규대학이라고 하죠. 정규대학. 그래서 원격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게 안 좋냐면 취업할 때 뭐 취업 시에 이 학사 인정 자격을 안 해주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통위 졸업하면 4년제잖아요. 4년제인데 4년제 국제를 뚫으려고 하면 자기들 정규대학만 쳐준다는 거예요. 4년제는 맞는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뭐 경희대, 서울대 아까 그런 얘기했던 대학들은 그냥 그 정규대학이고 방통대 원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왜 4년제 공채 같은 거 가려고 하면 그냥 4년제 뭐 학사졸이라고 하면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막상 이걸 제대로 보면 일반적 우리가 정규적인 대학 우리가 수능 쳐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출석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축제 있고 뭐 NTOT 있고 그런 학교 졸업한 사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딱 구별해서 정규대학교 나온 사람. 아 맞다. 여러분들 보면 안 해주는 곳이 많은 게 기업에서도 이걸 표시해놔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알았네. 뭐냐 하면 기업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업에서 만약에 4년제 공채라고 하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 정규대학. 그냥 4년제 대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나 4년제 대조공채나 삼성공채 같은 거 보시면 그냥 4년제로 졸업한 자 나오는 게 아니라 정규대학 4년제로 졸업한 자, 정규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정규대학이라는 글씨가 똑 붙어요. 근데 이건 정규대학이 아닌 거예요. 원격 대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안 봤을 거야 아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채용고과 같은 거 보시면 정규대학을 4년제 졸업한 사람, 정규대학의 말이 꼭 붙을 거야 아마. 그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강생님. 자, 우리 CMA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기업 사정을 잘 모른다고. 사기업 사정 모르면 취업시장 모르는 거예요. 자, CMA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업 취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일단은 공무원보다는 사기업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기업 하려면 사기업은 정규대학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상관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90, 한 2, 3%, 한 5% 정도는 사기업을 다녀야 되잖아. 물론 지금 공기업 공무원이 대세라고 하지만 비율을 따졌을 때
공무원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 전기료 합쳐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5천만 국민 중에 100만 명. 다 모으면 100만 명 큰 숫자지만 전체 비율을 따진다면 5%는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저기 졸업하면 취업시켜 주나요? 취업시켜 주는 게 아니라 취업시켜 준다는 건 4년제 공채를 넣을 수 있냐는 건데 거의 인정 안 되는 분위기 인정 안 되는.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 공채 같은 거 보시면 정규 대학, 정규대학이란 말이 꼭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같은 4년제 맞는데 왜 안 뽑아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말을 잘 봐야 돼. 원격대학과 정규대학은 엄연히 구별돼야 됩니다. 원격대학과 정규대학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취업시장에 왔을 때 취업시장에서 4년제 공채를 나왔을 때 생각해 대부분은 다 정규대학을 나왔던 사람이에요. 정규대학. 20살에 이제 19살에 수능 봐가지고 20살에 어떻게든 그냥 그 성적 맞춰가지고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비싼 등록금 내고. 기업에서도 그걸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방통대에서 막 뽑아준다고 하면 방통대가 거의 일반 사기업 일반 그 정규대학의 반의 반절 되는 등록금인데 그럼 다 방통대 가지 누가 정규대학을 가려고 하겠으면 비싼 등록금 내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야 존나 억울하다. 같은 4년제 학사졸인데 왜 우리는 안 뽑아주는 생각할 수 있잖아. 역으로 생각해봐. 역으로 생각해봐. 역으로. 어? 방통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업을 듣잖아요. 수업 시간 훨씬 더 많아요. 전기대학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 출석까지 가 수업을 듣고 등록금도 배 이상의 돈을 들어요. 책도 더 많이 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서는 이걸 해줘야죠. 구별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취업하기 위해서 방통대를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뭔가 스펙을 늘리고 싶고 회사 안에서 뭔가 좀 승진이나 나름의 입지를 세우고 싶다. 아니면 내가 못다한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해도 돼. 원격대학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격대학이 취업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스펙 올리기 위해서. 보통 원격대학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죠. 원격대학으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회복지과예요.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그나마 원격대학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버대학 4년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이제 사회복지를 바로 1급을 볼 수 있거든요. 1급 시험을. 근데 2급하고 1급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회적인 대우가. 그래서 1급 사회복지를 따기 위해서 사이버대나 방통대 가가지고 보통 방통대나 사이버대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무조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격 인정받고 1급 따고 학사 인정받으면 1급 자격증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에서는 이 바닥에서는 2급하고 1급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커요. 2급도 물론 인정해 주긴 하지만 어떤 그 어떤 일에 시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범위나 뭐 대우나 급여적인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부님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게 많이 하는 테크가 방통대 사회복지과 아니면 사이버대 사회복지과 이쪽을 많이 가죠. 해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친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로 간다거나 그게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그냥 취업을 위해 방통대를 가겠다?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좀 제가 뭐 제대로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도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물론 이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 뭐 추가적인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 다른 분들이 좀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무튼 아까 질문하신 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